네, 하이하이, 안녕하세요. 네, 서울에서 사업하고 있는 김하수입니다. 오늘 건강스쿨 2교시인데요. 다음 교시 먼저 제가 공지를 해드리면, 다음 주에는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오늘은 화면에 보이시는 고지혈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지혈증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상지질 혈증이라고 하고, 우리가 대부분 고지혈증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화면이 좀 안 넘어가세요. 네, 그래서 고지혈증 하면 사람들이 그러죠. 나 오늘부터 콜레스테롤 약 먹기로 했어. 근데 그러면 우리가 물어보죠. 고지혈증 약 먹어? 그러면 아니, 고지혈증 약 아니고 콜레스테롤 약인 것 같아. 그러면 저희는 또 고지혈증 약이네요. 그러면 그게 고지혈증 약인가?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콜레스테롤 약이 고지혈증 약입니다. 그래서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목차를 좀 보시면은 1번은 이제 고지혈증이란, 그 다음에 고지혈증은 기본 상식, 그다음 왜 위험한지, 그리고 합병증이 어떻게 동반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제품이나 어떤 식이요법이나 생활습관이 도움이 될지를 중점으로 오늘 강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고지혈증 이렇게 와이프가 물어보면 이렇게 막 자기 저게 이렇게 무서운 거야? 그러면 이제 무섭지 이렇게 하고 끝나요. 왜냐하면 고지혈증을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근데 좀 상대적으로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당뇨나 아니면 고혈압과 같은 기타 대사 질환에 대해서는 많이 아는데, 고지혈증은 이렇게만 얘기하고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무서워? 그러면은 그냥 무섭지 하고 끝나버리는데, 오늘 이게 어떻게 무서운지도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당뇨, 고혈압은 아는데 고지혈증 궁금하시죠? 그래서 내가 검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어떤 수치를 봐야 되는지, 이거 위험한 것인지,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는지 대부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가장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지혈증 하면, 고지혈증은 고지질혈증이 맞는 말이고, 우리 3대 영양소 있잖아요. 탄수화물, 그다음에 단백질, 지방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 고지혈증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야 되니까 지질 부분을 좀 살펴보면, 이 지질에는 지방과 콜레스테롤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콜레스테롤은 HDL이 있고 LDL이 있습니다. 근데 HDL 잠깐 보실까요? HDL 옆에 화살표가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콜레스테롤은 HDL이 낮으면 안 좋습니다. 그리고 LDL이 높으면 안 좋아요. 그래서 고지혈증 하면 이 높을 고자를 쓰는데, HDL과 LDL이 둘 다 높아야 고지혈증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사실은 HDL은 낮고 LDL은 높은 게 고지혈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지혈증이란 말은 되게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의학계에서는 이상지질혈증이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고지혈증보다는 이상지질혈증이라고 제대로 알고 계시면은 사업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쉽게 좀 이해를 도우면은 HDL이 좋은 거고 LDL이 나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이 헬스잖아요. 그래서 헬스가 H로 시작하니까 H가 높은 게 좋고 LDL이 높으면 안 좋다. 이렇게 저는 외우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또 사람들 만나면은 그분들이 헷갈려하면 저도 헷갈려요. 그래서 이렇게 외워놓으시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잠깐 이렇게 이상지질혈증을 좀 강조해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고지혈증이 콜레스테롤이 높다가 아니라, 고지혈증은 중성지방과 LDL 수치가 높다. 그래서 중성지방과 LDL 수치에 관련이 있고 HDL과는 크게 관련이 없고, HDL은 그냥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고지혈증, 우리가 지질을 좀 살펴보면 이 동그라미 두 개 보이시나요? 노란색 동그라미, 파란색 동그라미가 있는데, TG와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의 LDL과 HDL로 나뉘어지는데요. 이 TG는 중성지방이 되겠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LDL과 HDL로 이렇게 나뉘어지는데요. 이렇게 나뉘는 이유가 위에서부터 쭉 보시면 킬로미크론, 그다음 VLDL, IDL, LDL, HDL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크게 뭐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피 뽑으면 그 길다란 실린더 같은데 피가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러면 이 피가 시간이 지나면 혈장과 혈액으로 나뉘어지는데, 가장 밑에 깔리는 게 HDL입니다. 가장 밑에.
그다음에 뭐 중간 사이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화면에 보이시는 것 같고 위에는 혈장이 뜨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밀도 지단백, 그래서 밀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밑으로 깔립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게 LDL, 저밀도 지단백 이렇게 되는 거죠. 밀도 차이입니다. 그래서 LDL과 HDL은 사실상 우리 대중적으로는 나쁜 콜레스테롤, 그 다음에 좋은 콜레스테롤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역할을 잠깐 볼까요? 그래서 LDL은 간에서 혈관을 통해 세포로 콜레스테롤을 운송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운송차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과정이 중요한데 이 과정에서 산화가 되면 그죠? 산화가 되는 게 문제입니다. 혈관 내막에 콜레스테롤을 남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LDL은 그것 때문에 안 좋은 거고 HDL은 이거를 다시 간으로 옮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HDL이 많아야 우리 혈관의 항상성이 유지되면서 우리 혈관이 올바르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조심해야 되냐? 세계 10대 사망 원인을 잠깐 볼게요. 2016년에 WHO 세계보건기구죠.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10대 사망 원인 중에 1, 2등을 심혈관 질환, 그다음에 뇌혈관 질환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심혈관 질환은 뭐죠? 심근경색이죠. 뇌혈관 질환은 중풍이죠. 이렇게 두 가지인데, 그래서 이거 두 가지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죽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오른쪽에 제가 다른 표를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이 표는 WHO 말고 한국에서 발표를 하는 겁니다. 2018년 사망 원인 통계를 좀 발표를 하는데 1번이 암이에요. 암이죠. 그래서 왜 WHO는 심혈관, 뇌혈관 질환을 1, 2등으로 꼽고 한국에서는 암으로 1등을 꼽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 당연히 계실 거예요. 근데 WHO에서는 이 암이라는 건 폐암, 간암, 췌장암, 유방암 이런 모든 암을 다 하나하나 분류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이 암을 전부 다 통합을 시켜요. 그래서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 거고 결국에는 심혈관, 뇌혈관으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죽게 되는 원인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정말 중요하게 되는데, 그죠? 심근경색을 잠깐 볼게요. 심근경색, 죽상반이 터져 혈전증이 생기면 심장 혈관이 갑자기 막힐 수가 있는데 이때 심근경색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길 지나가다가 아니면 지하철 갑자기 내렸는데 아니면 탔는데 이렇게 풀썩 쓰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CPR, 인공호흡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심장 압박을 통해서 심폐소생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가 심근경색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심장 돌연사 원인의 80%는 급성 심근경색과 같은 관상동맥 질환입니다. 이 관상동맥은 심장과 연결되어 있는 동맥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동맥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전 세계에 어떤 사람들이 사망하는 주요 원인들을 제가 이렇게 세계 전도로 가져왔습니다. 세계 전도로 잠깐 보면 분홍색과 heart disease죠. 제 발음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분홍색으로 된 게 이제 심장 질환과 같은 원인으로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되겠고요. 아프리카 대륙의 빨간색은 당연히 이제 조금 어떤 바이러스 이런 거에 취약하다 보니까 위생적으로 안타깝게도 그런 사망 원인들이 많고, 그 외에는 대부분 어떤 OECD에서 선진국 계열을 밟는 곳에서는 전부 다 심장 질환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상 지질혈증, 고지혈증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근거할 자료는 2018년도에 한국지침동맥경화학회에서 발표한 이상 지질혈증 치료 지침을 좀 바탕으로 할 거고요. 여기 잠깐 보시면은 엄청 이거 다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제가 네모칸 쳐놓은 것만 좀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허혈성 심질환의 약 56%, 그 다음에 뇌졸중, 중풍이죠. 18%의 원인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콜레스테롤과 같은 이상 지질 혈증이 심근경색과 그 다음에 중풍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여기서도 이미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근경색 원인 50% 이상이 고지혈증이다. 그래서 심근경색 위험도를 좀 상대적으로 제가 보여드리면 고혈압과 어떤 당뇨,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해드렸던 당뇨 이런 것보다 우리 기본적으로 고지혈증과 복부 비만에 해당되는
위험도가 훨씬 더 높다. 그래서 대사질환이기 때문에 대사질환은 병 같은 거라고 표현하기보다 내가 식습관, 생활습관, 어떤 운동, 그 다음에 술 먹기 이런 것과 관련된 모든 것들에 의해서 시간이 점차 쌓여서 우리가 고지혈증, 이상지질혈증이 온 거기 때문에 당연히 비만이 고지혈증보다 훨씬 더 심근경색의 위험을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살부터 빼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이 이제 심근경색에는 고지혈증이 위험이 되겠더라 생각하시면 되고, 지난주에도 보셨던 화면인데 이 화면이 너무 깔끔하게 나와가지고 제가 설명드리기가 좋아서 그쵸? 그래서 혈관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지방처럼 쌓여있는 것들은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혈관에 지방이 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혈관 벽에 지방이 쌓이면서 이것들이 나중에 그 혈관 벽에 상처를 주게 되고 그 상처가 터지거나 또는 그것들이 점점 부풀어서 혈관에 맞게 되면 허혈성 및 출혈성에 관련된 우리가 병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뇌로 생기면 뇌경색, 심장으로 가면 심근경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전을 잠깐 볼까요? 그러면 콜레스테롤 입자가 혈관을 떠다니다가 콜레스테롤이 혈관 벽에 침착이 됩니다. 그래서 죽상 경화반이 이제 형성이 되는데 그 혈관 벽에서 이렇게 쌓이면서 혈관을 막거나 또 터지게 되는 그런 기전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의 인지율을 좀 잠깐 볼까요? 예,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를 한 건데 우리가 고혈압 하면은 이해하기 굉장히 쉽죠. 야, 고혈압은 혈압이 높네. 당뇨 하면 몸에 혈액에 당이 많구나. 그 다음에 세 번째, 근데 이상지질혈증 이러면 이상지질혈증이 뭐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30대, 40대 세대는 내가 일단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인지도 잘 모를 뿐더러 특히 이상지질혈증의 인지율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전체 고혈압 치료자가 대한민국에 820만 명 정도가 있겠네요. 그리고 당뇨병 치료자는 325만 명, 그 다음에 이상지질혈증 치료자는 660만 명입니다. 치료자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내가 치료 해당 사항인지, 그러니까 내가 환자인지 모르는 분도 있어요. 검사 안 한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렇게 하면 일단 이상지질혈증 관련해서는 10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 5명 중에 1명은 지금 이 질환을 앓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또 그 중에서 이 질환은 40대, 50대가 넘어가신 분들한테 일어나는 거니까 거의 2명 중 1명, 3명 중 1명꼴로 벌어진다고 보시면 훨씬 더 심각한 원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상지질혈증을 어떻게 검사를 하죠? 네. 우리 4년에 한 번씩 하는 국가검진이 있죠. 그래서 우리 K 국가검진에서는 굉장히 양질의 이런 검사표를 우리한테 검사를 해서 나눠주게 되는데, 여기 제가 분홍색으로 표현한 곳에서 그럼 내가 뭘 봐야지? 라고 생각하신 분들 지금 있으세요. 머리가 좀 아프신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 뭘 보시냐면 이 빨간 박스에 중성지방과 그 다음에 LDL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HDL은 굳이 보실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총 콜레스테롤도 보실 필요가 없어요. 옛날에는 총 콜레스테롤 높으면은 위험하다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총 콜레스테롤은 그 중성지방을 5로 나눈 값 더하기 그 다음에 HDL, LDL을 다 더해서 그 총량을 갖다가 총 콜레스테롤이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말씀드렸죠. LDL이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LDL이 높으면 그냥 안 좋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값을 보시고 내가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뭐냐면요, 다 영어로 써 있어서 좀 어지러지 하실 수도 있는데 그 이상지질혈증과 관련된 내가 이상지질혈증인지 뭐 어쩐지에 대해서 중성지방이 원인이 될까, 그러면 아니면 HDL이 원인이 될까, LDL이 원인이 될까를 모든 논문을 제가 여기 다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정규 분포표라 그러나요? 정규 분포표 상으로 좀 나눈 건데, 그래서 보시면은 몬프리, 그 다음에 드레이스, 그 다음 마티즈 막 이렇게 해서 모든 논문들을 제가 다 조사를 한 결과 심근경색과 관련된 게 위에, 그 다음에 밑에는 뇌경색입니다. 그래서 심근경색 잠깐 볼까요? 그래서 심근경색은 중성지방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심근경색과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근데 옆에 보실까요? HDL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 그랬죠. 그래서 심근경색의 위험도가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맨 오른쪽에 보시면 LDL, 안 좋은 콜레스테롤
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심근경색 위험도가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 논문에서도 수많은 논문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고요. 밑에 뇌경색과 관련해서도 중성지방은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그 옆에 HDL은 그쵸, 위에 심근경색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위험도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LDL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뇌경색의 위험이 증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뭐 이런 방법으로 다 나누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힘드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심뇌혈관의 위험도를 보시면은 LDL이 그래서 위험도를 가장 많이 증폭시키더라. 쉽게 생각하시면 LDL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HDL이 낮은 게 위험도를 증가를 시키고, 그 다음에 그 보이지 않는 시간과 공간에 이 넘사벽이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중성지방이 위험도와 관련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LDL이 가장 위험하게 되겠고, LDL 수치가 1mg이 증가하면 고지혈증이 걸릴 확률이 2%가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10mg이 증가하면 고지혈증 걸릴 확률이 20에서 30%가 증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특히 여성분들 잠깐 볼까요? 지금 빨간색 박스 안에 남성분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차 위험도가 증가하게 되는데, 여성분들은 급격하게 위험도가 증가하게 되는 경향을 좀 보이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실제 폐경에서 여성 호르몬이 이제 부족하게 되죠. 이제 폐경하신 분들은. 그래서 혈액 안에 있는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얘기하는 거죠. 제거하는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혈액의 총 콜레스테롤 또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당연히 높아지게 되는 그런 기전이 생기게 되면서 위험도가 증가하게 되더라. 그래서 위험도 및 LDL 콜레스테롤 농도에 따른 치료 기준을 제가 이렇게 잠깐 가져왔는데, 보시면은 벌써 보기 싫으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딱 정의를 해드릴게요. LDL 수치가 160 이상이다. 그러면 치료 받으셔야 되고요. 당뇨 있으신 분들은 LDL 수치가 100 이상이면 치료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환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뭐가 좋은지를 좀 설명을 해드려야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좋은 물과 좋은 공기 전부 다 대사질환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뇨, 고혈압, 그다음에 이상지질혈증은 다 대사질환입니다. 그래서 대사와 관련된 기본적인 내가 물 마시고 좋은 공기 마시고 운동하고 그다음에 좋은 생활과 좋은 정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작용을 합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물 필수겠죠. 지난 시간에 당뇨 관련할 때 제가 당뇨에 관련돼서 미네랄 물을 먹었을 때 혈당 수치가 감소하더라는 자료를 제가 보여드렸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부 대사질환과 작용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등장한 게 있죠. 종합비타민과 코엔자임 Q10입니다. 종합비타민도 대사작용에 도움을 주고 DNA 세포의 회복을, 특히 아메이의 전세계 판매 1위 하는 종합비타민 XX는 DNA 세포의 회복을 돕는다는 연구 결과문을 다 발표를 하고 세계적으로 인증을 받고 있는 어떻게 대체 불가능한 그런 제품들을 만드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훌륭합니다. 그리고 밑에 코큐10 제품이죠. 이게 저희 제품 이름이 코큐10인 거고요. 코엔자임 Q10입니다. 코엔자임 Q10. 그래서 코엔자임 Q10의 역할은 세포 에너지의 대사 환원 작용을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혈압과 혈관의 기능 개선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코엔자임 Q10 제가 왜 가져왔냐면, 고지혈증 약 드시는 분들 여기 계신가요, 혹시? 네, 계실 수도 있는데 이분들이 드시는 약은 똑같습니다. 스타틴. 끝에 스타틴이라고 붙으면 다 고지혈증 약이에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이렇게 없애주는 약이에요. 근데 어떤 콜레스테롤을 없애냐? LDL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을 없애는 역할을 하는 게 스타틴 성분의 혈관 약인데요. 혹시 뭐 이 중에서 드시는 분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잠깐 기전에 보면 LDL 콜레스테롤을 없애면서 같이 없애는 게 코엔자임 Q10입니다. 그래서 코엔자임 Q10도 없어져요. 그래서 이 고지혈증 약 드시는 분들 특징이 되게 무기력하고요. 왜냐하면 세포 에너지 대사 환원 작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기력하고 나 조금만 뭐 해도 지쳐 이러신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코큐10이라는 저희 제품으로 코엔자임 Q10을 좀 같이 보충해주면은 고지혈증 약 드시면서도 크게 생활하는데, 일상생활 하는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반드시 필수 아이템으로 좀 가져온 거거든요. 그 다음에 오메가3가 되겠죠. 그래서 6년 동안 EPA를 4g씩 고용량 투여했을 때 심장마비가 무려 30%가량 감소를 하고, 뇌졸중도 30% 정도 감소를 하고,
그다음에 2년 동안 이 스타틴 계열의 약 먹은 사람과 오메가3와 함께 먹은 사람 대조군 실험을 했을 때 심혈관 질환이 걸릴 확률이 무려 20% 정도 감소를 하는 연구 결과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 오메가3는 기본적으로 염증을 제거하거나 그다음에 항산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노화 방지. 그다음에 우리 오메가3는 심해에 있는 그런 생선들도 만들기 때문에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네, 그래서 하루에 6에서 8알 정도 드시는 게 좋다는 연구 결과물 상당히 많습니다. 잠깐 오메가3 볼까요? 좀 시간 관계상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이 오메가3 저희 더블X 종합 비타민 뿐만 아니라 세계 판매 1등 하는 겁니다. 네, 세계 판매 1위 오메가3예요. 저희 RTG죠 당연히. 네, 그래서 1950년대부터 바닷속 자연성분 연구가 이제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산화 방지 시스템이 전 생산 과정에서 적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모든 과정을 진공 상태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세계보건기구의 권장 기준보다 더 많은 중금속이나 어떤 세균 검사 항목들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오메가3 말고도 이번에 새로 나온 레시틴이죠. 사실 이 레시틴이 고지혈증에 훨씬 더 좋습니다. 네. 그래서 두 개 다르시면 진짜 베스트예요. 그래서 식물성 레시틴이고요. 저희 이제 산화 방지를 위해서 고함량의 비타민 E를 이제 넣게 되죠. 그다음에 이 추어블 제형이에요. 저희 이거 드셔보신 분들 이거 되게 맛있죠. 이 레시틴의 제품들이 대한민국에 어떻게 나오냐면 오메가3처럼 이렇게 캡슐 형태가 있고 과립형이라 그래서 우리 화이버비츠 플러스 식이섬유처럼 이렇게 오독오독 씹어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보다 이 추어블 제형이 훨씬 좋습니다. 네. 함량 당연히 말도 안 돼. 비교해보시면 알아요. 네. 그래서 대부분 추어블 제형으로 나오는 거는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일단. 다음에 꽉 채운 맛과 영양. 진짜 맛있어요. 네, 단백질. 대사질환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근육이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식물성 단백질 아미노산 스코어 100%예요. 잘못 나왔네요. 그래서 필수 아미노산 9개, 불필수 아미노산 11개가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죠. 그래서 근육량이 절대 떨어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식물성 단백질인데 이 식물성 단백질 안에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폐경기 이후에 여성분들이 고지혈증에 대해서 위험도가 증가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식물성 단백질의 이소플라본 성분으로 이 여성 호르몬을 좀 보충해주면 좋겠죠. 그 다음에 식이섬유입니다. 대사질환이기 때문에 살찌신 분들이 되게 고지혈증 고생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 식이섬유가 한국인들이 평균적으로 되게 좀 적게 먹는데 식욕을 억제하면서 어떤 비만을 개선해주기도 하고 실제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을 하고 당질의 흡수를 막아서 또 비만을 막아주고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좋겠죠. 그 다음에 리놀렌산 GLA 블렌드 제품입니다. 여기 가운데 있는 글씨 잠깐 볼까요? 좀 작아서 안 보이시나요? 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혈행 개선, 그 다음에 월경전 변화에 의한 불편한 상태 개선, 어떤 면역력 관련된 이런 것도 다 개선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여성분들이 나 고지혈증 있는데 폐경기라 어쩔 수 없는데 그럼 식물성 단백질도 먹고 이것도 먹어야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겠죠. 네. 당연히 드셔야 됩니다. 네, 당연히 드셔야 되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는 게 참 좋을까요? 네. 우먼즈 팩 있습니다. 우먼즈 팩. 여기 우먼즈 팩에 저희 종합 비타민, 대사질환이니까 종합 비타민 좋겠죠. 그 다음에 오메가3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GLA 블렌드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먼즈 팩으로 한 방에 해결하면 정말 따로따로 안 꺼내 먹어도 되고 한 봉지에 다 들어가 있고요. SOP 혜택도 있어서 그거는 옆에 계신 스폰서님께 물어보면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 방에 해결하는 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지혈증 뭐죠? 이상지질혈증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짧게나마 드렸는데 사업 또는 개인의 건강에 좋은 영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이하이.